네, 안녕하세요. 네, 충남대학교 영어연문학과 조교 김용남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강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 다이어의 의미 확대 현상과 은유에 대해서 나이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전남대 의미문화연구소 나익주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과 이 다이어 의미 확대 현상에 대한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낱말 의의 의미에서 한 낱말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의미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발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는 의미들이 여러 다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 사이에 어떤 내부 구조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를 하기 전에 일단 언어 표현의 본질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언어 표현은 근본적으로 소실과 언어의 기원은 자의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의적이라는 걸 좀 더 이 인지언학에서 말하는 방식, 해석하는 방식으로 언급을 하자면, 언어의 모든 단위는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 단위와 의미 단위 사이에 이렇게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거. 음성 단위와 음운 단위로 이렇게 한쪽 극에는 음성 단위, 다른 한쪽 극에는 의미 단위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하나 상징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단위다 해서 상징 단위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언어 표현입니다. 표현을 들었을 때 이 표현을 듣자마자 여러분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지금 이 컵에 들어있고 이렇게 하는 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 단위와 의미 단위 사이에 상징 관계가 언어 표현의 본질적인 그런 성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지언학에서는 여러분 의미론에서 언어 표현의 의미를 규정하는 방식이 뭐 지시다 또는 뭐 개념이다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인지언학에서는 의미를 크게 개념화와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넓게 보자면 인지 과정의 일부로 의미를 간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 낱말의 의미도, 낱말 의미의 내부 구조도 우리의 그 개념화라든지 인지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multiplicity of word meaning, 낱말의 의미에 multiplicity, 다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 어떤 언어 표현의 의미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예를 들면 그 bank라는 표현하고 오늘 그냥 neck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뱅크 하면 그냥 우리말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grassy bank. 그 그냥 풀이 있는 뭐 제방이잖아요, 뚝이잖아요, 강둑 같은 거, 뭐 저수지 뚝 같은 거. 그다음 뭐 the banks of dark clouds promised rain. 자, 어두운 그림, 짙은 구름의 뚝을 보니 뚝이 비를 약속했다. 이런 표현이죠. 그냥 짙은 구름층을 보니 비가 올 것 같다라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비가 틀림없이 온다라는 표현. 근데 여기도 이때 뱅크하고 이 구름층에 할 때 이 뱅크하고 사이의 의미, 이게 지금 하나 의미, 또 하나 두 번째 의미 이렇게 있죠. 또 세 번째 가보면 a central bank, 중앙은행이고, 또 a national bank, 국립은행이고, ibank, 안구은행, blood bank, 그 혈액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크게 보면 지금 세 개의 의미가 있어요. 세 개 또는 네 개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 넘어가세요. short neck, slender neck, thick neck 할 때 이렇게 목이 두터운 짧은 사람, 뭐 허리허리한 넥, 목이 아주 살이 두툼하게 쪄 있는 목. 그다음에 뭐 the neck of a beer bottle, 맥주병의 그 넥요. 그다음에 the neck of a golf club, 골프채 넥하고 뭐 밑에는 what might the bottlenecks be.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도로 bottlenecks of the road라고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도로의 bottleneck 병목은 어쩔까 이런 표현이죠. 도로 상황이 어떨까라는 표현인데 이때 넥 사이에를 보면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한 말은 하여튼 뱅크라는 한 소리 아까 음원국에 있던 그 한 소리와 여기 뱅크라는 표현과 이 뱅크라는 음운극과 여기에 있는 소위 말한 뱅크의 의미극 사이의 관계는 어쩔까라는 말. 이걸 그런데 그리고 또 네크라는 의미극과 여기가 네키라면 네크라는 의미극과 여기에는 음운극과 소리 단위와 의미 단위 사이의 관계는 의미 단위는 뭘까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뱅크의 경우에 넥의 경우에는 이 지금 네 또는 세 개의 의미 사이 두 번째 the neck of a beer bottle하고 what might the bottlenecks of the road 할 때 이때 비슷하긴 한데 이 네 개의 넥 사이의 넥은 이 의미가 두 낱말로 느껴지는가요? 아니면 두 개 소리가 우연히 같은 두 낱말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한 낱말로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위에 뱅크는 제가 지금 그 두 개 사이에 약간 여백을 둬서 거기가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grassy bank와 the banks of dark cloud 이때 의미하고 central bank랑 I bank의 이 묶음하고 사이의 의미 상황의 연결성의 정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 느낌은 제 이제 영어의 직관으로는 아래 그런 뭐 대부분 영어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아래 사전도 그렇게 불려 있고 아래 그 넥은 대개다 이게 하나의 낱말의 의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은 그 뱅크 위에 뱅크는 두 개의 낱말로 위에 그래스 뱅크와 the banks of dark clouds는 뱅크 1, 그다음에 센트럴와 내셔널 뱅크, 아이뱅크, 블러드뱅크는 뱅크 2 해가지고 우연히 소리가 같은 두 개의 낱말, 그러니까 두 개의 음운국이 우연히 소리가 같다라는 이런 게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게 뭐냐면 보시면 런본 폴리스미 오 허마음이 이렇게 좀 가려졌는데요. 폴리스미 이게 다이어인가 아니면 이 허마음이 동음 이의 현상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지금까지 보면 뱅크와 아이와 넥은 보면 뱅크는 허마음이 동음 이의성이라고 동음 이의 현상이라고 지금 간주를 되게 합니다. 뱅크 1과 뱅크 2 우연히 소리가 같은 두 낱말이고 밑에 넥은 하나의 낱말로 이 네 개의 의미들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낱말에 해당된다라는 이렇게 분류를 했어. 넥은 따라서 폴리섬이고 위에 이 뱅크는 허마음이 뱅크 1과 뱅크 2가 우연히 소리가 두 개 같은 동음 이의 현상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좀 더 의미가 한 소리가 너무 정말 많은 이런 단어 이게 무수히 많습니다. 이 run인데요. 일단 과거형하고 현재형을 무시하고요. 다 run이라는 거기서 변형된 걸로 보고 보시면 A번에 뭐 I ran back to the telephone 나는 전화기 쪽으로 다시 달려갔다 할 때 이거하고 I was running in the New York marathon 할 때 이때 하고 a horse runs in a race 할 때 이거 쭉 보시면 sun-depth trail ran through the beach woods. 그다음에 our host ran a long extension cord out from the house and set up a screen and a projector. 이때 이쭉 란의 의미를 보십시오. He left and ran his fingers through his hair.
he would run for presidency. 주어가 H가 하나 빠져버렸네요. His stepfather ran a prosperous paint business. 이때 하고요. The staff kept the bank running. 그다음 we told him to wait out front with the engine running. Timothy was crying and his nose was running. 여기 보시면 이 런의 의미들 사이에 이 관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뱅크의 경우에는 뱅크 1하고 뱅크 2 사이의 의미적 구별이 이렇게 연결 관계가 조금은 덜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크는 아까 네 개의 의미들 사이의 연결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그 내부의 의미들 사이의 연결 관계가 분명히 지각되는 경우는 폴리서미의 사례고요.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는 허마너미의 동음이의 현상의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 런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직관. 예를 들면 A는 그냥 사람이 두 발을 움직여서 빠르게 움직여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이런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두 발을 이용해서 빨리 움직이는 가는데 목적이 다르죠. 저 A에는 경쟁의 의미가 없고 B에는 경쟁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세 번에는 빠르게 움직이는데 두 발이 아니라 호스면 네 발이라고. 그리고 또 여기는 경쟁 의미도 또 들어가 있고 아니면 네 발의 움직임이 그냥 horse runs in a park 이런 경우라면 뭐 경쟁의 의미가 없겠죠. 그다음 sun-depth trail 오솔길이 ran through the beach with 어떤 밤나무 숲 사이로 달려갔다 할 때 이때는 정말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트레일 오솔길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run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a horse ran a long extension cord 할 때는 주인이 그 긴 전기 줄 내부 선을 코드를 쭉 잡아당겨서 집으로부터 당겨가지고 스크린을 세우고 스크린과 프로젝터를 설치했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다음에 여기는 he left 그는 웃고서 ran his fingers through his hair. 그 머리 사이로 손가락을 머리 사이를 헤치고 이렇게 지나갔다는 말인데 이때 래프는 그 발이라든지 네 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바퀴도 아니고 그냥 신체의 일부의 움직임이에요. 이거다고 그다음 저 마지막에 쭉 넘어가 보면 K번에 보면 Timothy was crying. 티모시는 울고 있었고 and his nose was running 하면 그의 코가 달리고 있었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코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가 달리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그 런의 사이에 이런 의미들 사이의 관련성이 어떻게 느껴지시나? 저기서 주장하는 바는 인지 언어학에서 또는 뭐 여기에 나온 그 런의 거기는 이런 예문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인지 언어학을 만들었던 인지 문법을 만들었던 로널드 월러스 레너커라는 그 UC 샌디에고의 스냅이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His nose was running 할 때 그의 코는 달리고 있다. 절대로 코는 달리지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는 코의 일부인 코 속의 액체인 콧물이 이렇게 오르내리게 빠른 속도로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가 부분을 노우스라는 전체가 노우스의 일부인 콧물을 가리키고 해서 이런 경우는 여기에는 환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레네커 쌤의 말로 하자면 이거는 이 의미들 사이에는 전부 다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G번에 보면 he would run for presidency. 그는 대통령직에 출마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다예요. 그러니까 학교로 달려가다 해서 출마하다 의미 사이에 이게 사이에 관련성이 느껴지냐 이 말이죠. 그다음 the bank running. 그러니까 run a bank 하면 은행을 경영하다거든요. 경영하다 의미와 아까 출마하다 또는 학교로 달려가다 할 때 또 엔진이 작동하다 이럴 때 이런 그 런의 의미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가? 여기 이 인지언어학의 과정은 분명히 이 의미들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련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은유예요. 은유고 그다음에 환유고 그다음에 우리 그 인지 기능 중에 일부인 초점을 조절하고 초점을
확대하고 하는 초점 조절 능력이에요. 초점을 좁히고 늘리고 하는. 그다음에 아까 오솔길이 그 무슨 밤나무 숲 사이로 달려갔다 할 때 이때의 경우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데 그거를 움직인다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 객관적으로는 아무 움직임도 없는데 움직인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에 H번에 H번에라는 프레일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D번에요. 그런 경우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장면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관화라는 우리의 그 객관적인 현상을 주관화, 내가 그 장면에 들어가서 주관적으로 내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작용돼서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우리말 세계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육사라는 시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육사의 시인 중에 광야라는 시가 있을 겁니다. 까마득한 날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라 하고 한참 지나가다 보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노라 할 때 산맥들은 절대 달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맥이 달린다고 했을 때 보통은 예전에는 의인화라고 했는데 의인화보다도 이게 산맥에 이렇게 있는데 산맥 한쪽 끝에서 이 바라보는 사람이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장면 위에 올려놓고 내가 꼭 뛰는 장면을 거기로 해석을 해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그러니까 은유가 제일 이런 이 내부의 의미들 사이에 확대되고 연결되는 이 관계를 하는데 의미가 제일 크게 작용하는 우리 인지 과정 중에 기제 중에 하나가 은유예요. 은유와 환유 두 개를 묶어서 그냥 개념적 비유하는 개념적 장치인 은유 비유라고 합니다. 그 비유 중에서 은유가 대부분이에요. 은유와 환유 그리고 주관화 아까 그 초점을 조절하는 능력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영상 도식이라고 합니다. 그 도식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영상 도식을 변화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게 있고요. 뭐 다른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링의 경우도 레네커 선생님이 제시한 예예요. 요것들이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그 한 단어 런이라는 낱말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 이 내부 구조가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아비추럴리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있는 현상이냐 아니면 모티베이티드 이렇게 동기가 서로 있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냐는 말이에요. 인연이 있는 거냐란 말이에요. 인연이 있다고 보면 헐리섬의 사례고요. 아비추럴리하다면 아까 허마니미의 사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짙게 지금 그려놓은 그림이 여기 이 부분이에요. 두 발로 움직이는 빠른 장소 이동. 이게 가장 런의 중심적인 의미예요. 그다음에 네 발로 움직이는 빠른 장소 이동. 이렇게 조금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발로 빨리 움직이는데 여기서 두 발로 빨리 움직이는데 경쟁이 들어 있으면 경주고 네 발이 하면 뭐 경마 같은 경우죠. 경주하고. 이런 경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은유가 나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에 입후보했다 할 때, 출마했다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물리적인 그 두 발로 움직이면 없어요. 근데 그 대통령 직위라는 어떤 목표, 아까 경쟁에서 그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듯이 그 목표를 가지고 하는 활동 자체를 선거 운동 자체를 활동을 하나 공간의 이동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활동이 activity is motion이라는 이런 은유가 여기서 작용을 해. 이런 식으로 쭉 이게 하나 망을 이루고 있다는 게 인지언어학자들이 다이성을 폴리서미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링은 지금 건너뛰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은 그냥 전치사 스루라는 낱말이 가지고 있는 스루라는 낱말도 여러분 그 롱맨이나 캠브리지 사전 또는 뭐 코빌류 사전 보면
한 30여 개의 그 의미들이 나열돼 있어요. 그 의미들이 결국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는가, 즉 이 through의 의미가 어떻게 해서 하나 폴리섬이 다이어 현상인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이 서로 연결하는 장치 4개 있다. 은유, 환유, 주관화, 영상도식 변형. 그 영상도식 변형은 다른 말로 하면 초점 조절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그냥 은유로 연결하는 사례만 주로 오늘은 보여드릴 겁니다. 은유와 시간 나면 환유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처리를 through를 주로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면 여러분 접속사, 여러분 전치사와 또는 관계대명사, 접속사, 지시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THAT, that가 도대체 이게 동음 이어일까 아니면 다이어일까 잠깐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다이 현상을 처리하는 이 인지언학의 방식은 크게는 인지언학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전통적인 뭐 구조주의 의미론에서 이어져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추상화 접근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 어프로치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인지언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의미망 접근 방식, 네트워크 어프로치고요. 그런 구조주의에서 조금 했었고 지금 인지언학자들의 일부도 여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abstractionist approach. 근데 둘 다 아까 의미는 하나 크게 이루고 있는 망인데 거기서 뭔만 중심을 두고 있냐면 추상화 접근 방식은 이 빠른 움직임이라는 여기 하나가 런의 의미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가장 상위 도시가 하나가. 그런데 이 망 접근하는 것은 이 상위 도시 하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세세한 의미 전체 요것들의 전체 망이 하나의 이 런의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범주라는 점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둘 다 이 두 접근 방식 다 그 낱말 의미가 다이어라면 둘 다 범주에 해당하는데 이 범주를 처리하는 방식이 옛날 심리학에서 좀 다른 방식입니다. 추상화적 범주와는 예전에는 뭐냐면 그 필요 충분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새라는 범주가 있어요. 새가 뭐냐 할 때 보통 정의하는 방식은 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게 이 새라는 범주를 정의하는 기준 속성이었어요. 이걸로 정의하는 방식, 이게 의미로 낱말의 의미를 정의할 때 들어오면 추상화 접근 방식이 되고요. 의미망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이거는 새를 날 수 있는 동물로 절대로 모든 새를 다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참새나 로빈, 뭐 제비, 독수리 같은 거는 잘 정의가 되지만 나중에 가면은 병아리가 타조, 펭귄은 날지를 못해요. 근데 또 박쥐 같은 경우는 날 수 있는데 또 새는 아니에요. 이런 거가 주변적인 사례로 가면은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모든 걸 포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왕 접근 방식은 범주화에서 어떤 이론이냐면 원형 속성, 원형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범주는 인간이 범주를 하는 그 무리짓는 방식은 가장 중심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중심적인 사례와 얼마나 가까운가. 예를 들면 한국 문화에서는 새가 뭐냐 하면 대부분 70%, 80%가 참새를 떠올려요. 미국은 대개 로빈을 떠올리고. 여기서 비둘기는 뭐 로빈하고 좀 가깝지만 저 병아리는 로빈하고 좀 덜 가깝다고요. 그다음 펭귄도 덜 가깝고. 이들 사이에 범주들 사이에 등급성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를 바탕으로 나온 그 의미론이 범주화 이론이 원형 모형설이에요. 이 원형 모형설을 어휘 의미론에 도입한 그 다이어 처리 방식이 의미망 접근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추상화 접근 방식이 먼저 나왔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의미 성분들을 해갖고 성빈들을 합해놓으면 가장 추상적인 핵심이 이게 가장 상위에 있어요. 이런 의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런의 경우는 이런 거고 링의 경우는 하여튼 그 둥금이라는 라운드니스라는 의미가 나오겠죠. 나중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다이얼을 처리했던 그 연구들이 앞선 연구들이 있어요. 밴딕스 같은 사람들은 have 동사 have나 take, get 이런 동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베네트라는 사람은 전치사 오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치사를 1973년에는 오버만 다뤘지만 75년에는 거의 모든 전치사에 그 최상위 의미를 하나씩 해놨어요. 그리고 그 76년에는 캐럼 해서 앤 그로우버라는 사람 심리연학자가 라인의 의미가 뭐냐. 라인도 동사에 보면 명사부터 사전에 보면 명사부터 동사까지 한 30여 개의 의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의 의미를 딱 하나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방향선, 유니디렉션 릴러티라는 그 의미로 하나로 정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김명숙 선생님이라는 연세대에 계시던 분이 테이크와 기브의 의미를 테이크는 하여튼 그 수용, 기브는 내줌이라는 이런 도식적 의미를 하나로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룰이라는 그런 미국 학자 여기도 여러 동사들 딱 하나의 의미만 뽑아내려는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거는. 그다음에 의미망 접근 방식을 따른 거는 인지연학자 최초는 1980년입니다. 이 논문이 제일 중요해요. 전치사 오버라고. 논문 제목이 A Story of Over예요. 논문 제목도 재미있죠. 그냥 오버 이야기입니다. 이게 석사 논문이에요. 버클리 대학 언어학과에서 나온 석사 논문인데 인지연학을 만든 레이코프의 지도하에 나온 석사 논문인데 이 논문이 이 그 인지의미론의 그 어의의미론, 소위 말한 원형 모형설과 의미망 접근 방식을 최초로 입증시킨 논문으로 인정받아요. 이 논문하고 같은 해 나왔던 이 수잔 린드라라는 브럭만은 버클리에서 린드라라는 이 여자분은 UC 샌디에고에서 아까 레네커 선생님 지도하에 이건 박사 논문이었어요. 갖고 업과 아웃의 의미를 한 그 쭉 내부의 의미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한 80여 페이지의 석사 논문이고 업 아웃은 그 두낱말로 23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레이코프가 테이크를 썼고 브로그만은 나중에 박사 논문으로 해부 동사를 아까 여기 이런 분들이 했던 이 룰 같은 이런 분들이 여기 밴딕스가 했던 방식과 달리 이런 방식 이 의미망 접근 방식으로 1988년 박사 논문을 썼고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기동 선생님이 그 세계 인지언어학자 대회에 가서 발표하고 그 실렸어요. 거기 그 프로시딩스에 메이크라는 동사의 의미를 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기동 선생님 지도하에 동사 풋과 셋의 의미를 이 방식에 따라서 한번 분석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는 뭐냐 하나의 소리에 수십 개의 의미가 이렇게 나열돼 있더라도 사전에 나열돼 있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그 망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전체적으로 하나의 망에 해당된다라는 이런 그 이론에 따라서 이론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루라는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루라는 논문은 2000년 한 2005, 6년경에 연세대학에서 박사과정에서 박사 논문을 어떤 분이 썼어요. 논문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이 논문이 너무 많은 전혀 소위 말한 의미망 접근 방식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걸 보고 제가 그 이후에 한 2011년인가 12년에 이 논문을 썼던 것 10년인가에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원래 제목이 그 through 들여다보기라는 논문이었어요. 제목 자체가 looking through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프로토타입이 원형이에요. 가장 중심적인 의미인데 through의 중심적인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The train ran through the tunnel. 그다음에 뭐 blood flows through the vein. 여기도 blood through the curve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다 터널이고 동굴이고 아마 혈관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좀씩 달라요. 이 트레인은 바퀴가 있고 여기 움직이는 것이요. 뱃은 날개가 있고 여기는 액체예요. 그다음에 여기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움직이는 물체를 영어에서는 인지연학에서 다이어 처리할 때 특히 트라젝터라 그래요. 총알입니다. 총알 탄도체라고 해요. 트라젝터고요.
이 총알이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이는가 했을 때 이거를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시 지금 서울광역시 지금 몇 킬로 남아고 있는 그 표시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그게 랜드마크잖아요. 지표예요. 길을 표시해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랜드마크인데요. 여기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3차원 공간이에요. 터널이고 이 지금 동굴이고 이 혈관이고. 그러니까 이 3차원 공간을 아마 이거 다 공통점은 그리고 일정 부분 경계가 있습니다. 바운디리가 돼 있어요. 요거를 이게 한쪽 끝에서 완전히 다 이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를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는 보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산이고 월이고 펜스인데 이거하고 위에 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애초에 그 끝에가 다 3차원 공간이긴 하지만 막혀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산과 벽과 담은 원래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막혀 있는 것을 시작된 결과로 여기가 이게 지금 뚫려 있는 이런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스루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지나온 결과로 여기가 지금 새로 생긴다 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영상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는 그냥 생각해 보는 게 workman was drilling through the ceiling. 그러니까 천정을 드릴로 뚫고 있다. The soles of his shoes. 예, 신발 바닥이 one through in place. 여기저기 다 이렇게 달아서 구멍이 났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기에 뭐냐면 대개 여기는 이렇게 그래도 수평적인 이동이에요. 수평적인 이동인데 여기는 거꾸로 이렇게 천정을 뚫고 이렇게 상향 이동이고 여기는 신발 바닥은 되게 구멍 날 때 이렇게 나올 것이고 아래쪽으로 나올 것이고요. Workers had cut through electrical cable while they are digging. 그들이 파면서 전기 케이블을 여기저기 지금 구멍을 뚫었고 잘라냈다란 말이에요. 잘라냈다. 그러면 이 스루의 의미는 가장 이렇게 수평적 이동하는 경우 여기 이제 처음부터 구멍이 있었던 랜드마크가 LM은 랜드마크예요. T의 R은 트라젝터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로서 이렇게 이제 이동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 비시간적인 과정이 압축적인 과정인데요. 이런 거는 방향은 이렇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보여준 상향이든 하향이든 뭐 사선의 방향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3차원의 어떤 기준 이 지표를 이동체가 그냥 이렇게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지나간 경로를 스루가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은유가 아닙니다. He pushed his 아니에요. 터널은 아니고 또 정글도 아니고 근데 아까는 이게 하나의 터널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혈관은 하나의 전체를 하나의 개체인데 이 크라우드는 뭐냐면 크라우드 자체가 아니에요. 사람들 10명이 있으면 이 10명이 모여서 하나의 소위 말한 그 3차원의 이 트루의 그 기준이 되고 있는 지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하겠죠. 전사가 the warrior thrust a spear through the body 하면 그런 경우에요. through the enemy 하면 적을 뚫고 지나갔을 때는 그 자체가 하나의 3차원 아까 여기 마운틴이나 월가 같은 것이 되겠지만 여기 크라우드는 여러 사람들이 묶여서 이렇게 봐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에요. 그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리저리 밀치면서 군중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란 말이잖아요. 여기도 길을 내면서 정글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이게 일종의 장애물들이에요. 이게 지표가 단순히 이렇게 하나 기준이기만 하는데 아까
사실 이 토끼가 그 철사줄을 뚫고 지나가려면 이거는 일종의 경계도 되지만은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장애물, physical impediment 이게 일종의 장애물인데 이거는 물리적 그 자체로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은유가 시작됩니다. The family lived through the war 하면 그 가족이 전쟁을 뚫고 살아남았다 해요. 우리가 흔히 go through라는 말 경험하다라고 수거로 외우라 할 겁니다. experience라고 이렇게 또는 undergo 하고 외우라는 건데 예수는 그는 시련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해요. 시련을 겪었다란 말인데 이런 경우가 그다음에 우이란 말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 we have been hacking our way through a jungle of regulations 이렇게 되면 내가 규제의 숲을 규제의 정글을 지금 헤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 그럼 여기는 분명히 워고 시련이고 규제라는 것은 절대로 아까 이 크라우드라든지 정글처럼 물리적인 개체가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어떤 뭐 법적인 상황이라든지 내가 겪고 있는 감정상의 어려움,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고 전쟁도 전투나 이런 거는 이거는 구체적이지만 전쟁이란 자체는 아주 다양한 수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류의 소위 말한 랜드마크 기준이 되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아까 크라우드나 정글처럼 이 워 트라이얼 레귤레이션도 일종의 임페디먼트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피지컬 임페디먼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넌 피지컬 임페디먼트예요. 즉 그때 따라서 비물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은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추상적인 것을 좀 더 구체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는 우리의 사고 체계, 사고 과정.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뭐냐면 어려움은 흔히 뭐로 하냐면 장애물 또는 짐이라고 해요. 많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때 나는 어려움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게 difficulties are burden 어려움은 짐 또는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서 이 수류의 의미에서는 뭐가 작용했냐면 difficulties are impediments to motion이에요. 어려움은 꼭 이동의 장애물입니다. 이런 은유가 작용하고 있고요. 앞에서는 다 여기에 그 프로토티피컬 중심적 이름이 이 수비의 의미가 이렇게 명시되는 그 영역이 뭐냐면 다 3차원의 3dimensional physical space였어요. 3차원의 구체적인 공간입니다. 3dimensional oriented physical space. 3차원의 동서남북 방위가 있는 구체적 공간인데 여기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War Trial Regulation 규제 여기는 영역은 뭐냐면 소위 Social Activity 또는 뭐 Social Relation 사회적 관계 영역이에요. 여기서 그 랜드마크는 뭐냐 일종의 difficulty예요. 어려움. 이 어려움은 곧 장애물이다라는 은유에 이 은유가 이 수리의 의미가 저 앞에 있는 이런 프로토티피컬 센스에 여기에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은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1999년에 he retired through ill health. 그는 1999년에 은퇴했다.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흔히 책에 보면 사전에 through 항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때문에라고 나와 있어요. 건강이 나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이 나빠서 이렇게. 그다음 how many working days were lost through sickness last year or yesterday, last year, last week, last year.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위 근무 일수가 상실되었냐? 아파서 너는 잃어버렸냐? 아파서. 원인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그다음에 he had a lot of days off through illness this year. 그런 아파서 여러 날의 휴가를 가졌다. 이게 뭐냐면 앞에 것이 결과 이게 원인이에요. through가 원인을 나타내는데 결국 뭐냐면 이게 자 우리 흔히 뭐 시련을 통해서 뭐 저 금광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 할 때 이게 물리적인 것하고 마찬가지듯이 이게 원인이 일종의 뭔 역할을 하고 있냐면
하나 소위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단이 일종의 그 목적지에 다루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패스라는 것은 결국 나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듯이 수단 자체가 하나의 길이고 통로예요. 그래서 causal means라면 인과관계에서, 즉 수단은 인과관계에서 수단이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원인이에요. 결국 수단이 되는 것은 하나의 통로이다라는. 이 통로는 뭐 이런 그 나쁜 건강이나만이 아니라 그 회사는 그 주문을 잃어버렸다. 프로덕션 딜레이, 제품 생산 지연으로 이렇게 타디리스, 그는 게을러서 지겠다라고요. 아주 멍청해서 달러를 폈다고. 그다음에 부주의해서 부상당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일종의 뭐예요? 원인은 일종의 통로로서 역할. 결과 목적지에 돌아가게 하는. 소위 말 흔히 results are destination이에요. 결과는 흔히 목적지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목적지라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수단은 하나의 길입니다. 통로예요. 이런 은유가 작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through hard work and determination he achieved great success. 그죠? 여기는 열심히 일하는 걸과 그러니까 열정적인 노동과 결심을 통해서 그는 성공을 성취했다. he won out, 그는 뭐 승리해냈다. sheer 좀 무식할 정도의 그 용감함을 통해서 이게 또 역시 어떤 이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걸 그 배움에 이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종의 이 스루 다음의 것이 아까 수단이 됐듯이 이걸 또 역시 보조 장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까 그냥 여기 이 은유를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었어요. 이 형. 근데 뒤에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성공에는 이 하드워크 열심히 일하고 결심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가 실제 뭘 하겠다라는 의지는 일종의 행동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조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액션 is motion이에요. 어떤 활동이 곧 이동이고요. 이 활동의 보조 장치는 곧 이동의 보조 장치라는 은유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뭐 이 예문만 봐서 그는 자동차를 팔았다. Through advertising in the local paper. 지방 신문에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함을 통해서 자전거를 팔았다는데요. 이게 일종의 이 자전거 팔다라는 행동을 지원하는 이게 장치입니다. 보조 장치예요. 지원 장치. 그다음에 we sought innovation. 우리는 혁신을 추구했고 through the investment on new technology. 새 기술의 투자를 통해서 혁신을 이루었다. 혁신을 추구했다. 이런 활동을 이고 이 활동이 곧 이동이에요. 근데 이 이동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보조 장치. 이런 은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Actions, aids to action are aids to motion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앞에 prototypical sense 중심적인 의미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보면은요. 여러분 through를 보면 Monday through Friday 흔히 말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The program will continue through July. 이 프로그램은 7월까지 계속될 거다. 그다음 he will not live through this winter. 아까 이긴 through the war 전쟁까지 다 살아남았는데요. 이 겨울을 견디고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줄라이라는 얘기는 뭐 다들 through very some hard times 아주 힘든 일부 시간들을 그는 견디고 지나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이게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Monday through Friday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은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지속되는 어떤 활동이 지속되는데 여기서는 activity is 아까 action is motion 은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은유가 또 작용하고 있어요. 시간이 곧 뭐냐면 사람이 이동하는 공간과 같은 거예요. Time is a stationary landscape예요. 사람이 또 정지되어 있는 하나의 풍경입니다. 이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라이라는 하나의 공간이 어떤 이 동네가 있는데 여기를 내가 지나가듯이 이 프로그램이 지나가는 걸로. 여기서는 그래서 은유가 두 개가 작용해요. 이 through 의미에는. 하나는 action is motion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time is 그냥 간단히 하면 time is space인데요. 이 조금 더 하면 time is stationary landscape라는 이런 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He is just enough energy. 그는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한다. To get through the day. 그날을 지나갈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했다. 다 시간이에요. 근데 뭐 시간이 뭐냐면 여기도 구체적으로 렉처라든지 콘서트는 시간은 아니지만 시간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기간, 시간의 폭이 들어있어요. We sat through the lecture, concert and then left. 여기를 뭐 sat라고 하지 말고 slept라고 해보시면 We slept through the lecture and lecture or concert. 우리는 강의 내내 잠잤다란 말이죠. 졸았다라는 말이에요. 콘서트 내내 졸았다. 그러고 나서 그냥 일어섰다. 강의 시작 한쪽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냥 중간에 졸았다가 아니라 강의 시작 물론 이제 중간에 잠깐 깨기도 하고 드문드문 이렇게 눈은 떴을 수 있으나 한쪽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졸았다. 이게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time is a landscape. 시간은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은유가 작용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환유적 사례도 잠깐 살펴보시면 He drove through a red light. 그는 빨간불을 통과하고 달렸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불을 통과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저 교통신호등에 빨간 불 속으로 그냥 자동차가 지나간 거 아니잖아요. 스탑 사인. 그 사인 거기를 가다가 그거 뚫고 지나간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불빛이 일종의 이런 그 사인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환유입니다. A가 B를 대신하다라는 거예요. An object 문장으로 하자면 an object stands for an area. 그죠? 물체가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이런 환유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뭐 아까 we sold the bike through my friend. 나는 내 친구를 통해서 자전거를 팔았다는데 친구를 통하다는 게 내 친구의 배를 앞에서 등으로 관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직업을 구했다. 내 한 친구를 통해서 할 때 여기도 내 친구의 어디 그냥 머리통을 지나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내 친구는 실제 어떤 중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상점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그것과 유사한 활동을 했는데 그런 활동이 요 소위 말하는 앞에의 소위 결과를 가져오게 오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person이 a person stand for an activity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stand를 빼버렸던 이유는 이렇게 표기하는 닌자라 이 짙게 표시하는 것은 문장이 아니에요. 언어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 머릿속에 장치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은 AR 이렇게 비동사가 있지만 점이 안 찍어져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일종의 머릿속에 하나의 표기상의 장치일 뿐이지 결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 장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도 bill passed through the Congress 의회를 그 법안이 통과했다고 의회를 새로운 세금 법안이 통과했다고 그 짐이 관세청의 심사를 통과했다. 관세청을 통과했다는 말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 여기 심의예요. 심의. 어떤 이런 국회나 세관은 기관인데 이 기관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관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기관이 하나 그 내부의 활동을 가리킨다는 이런 환유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through의 의미는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그 원형의 의미들 여기 이제 다른 의미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의미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다음에 왼쪽의 경우는 여기는 오른쪽은 전부 다 그 3차원의 공간에서 이 의미가 드러나는 거고요. through의 의미가 여기는 왼쪽은 그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요걸 더 이거는 망이고 이거는 뭐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게 일부입니다. 훨씬 더 망이 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할 표시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through 분석해 놓은 것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거를 잠깐만 생각하면 시간이 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 THAT 이거는 다이어가요. 저 책 저것 여기는 해서 번역을 안 쳐놔요. I knew that he'll never get here in time. 나는 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The book that I have just written. 내가 방금 썼던 책. 이거는 번역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이거는 지시사, 지시대명사 또는 지시형용사 이렇게 배웠고 이거는 비지시의 that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되나 이 A와 AB 또는 CD 이 묶음이 서로 관련이 전혀 없다면 이거는 험한 의미, 즉 동음 이의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과연 동음 이의어 이게 정말 동음 이의어라면 왜 하필 that을 썼을까? 차라리 다른 표현으로 that 말고 그냥 THOT를 써버리면 그냥 dot라고 써버렸으면 더 우리가 배우기도 쉽고 구별하기도 쉬웠을 텐데 굳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저는 오히려 가정을 이 네 개 사이에도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지시의 의미라 여러분 그 지시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그 that book 저 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그다음에 히어로가 있고 이 스피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 이 공간이 이런 타원꼴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할 때 that book 하면 이게 이 화자도 역시 이것이 뭔지 알 거라고 이 사이에 공통의 공간에 들어올 거라고 조금만 더 할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선생님? 자, 조금만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대트인데요. 근데 그냥 이 관계대명사 여기서만 얘기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 지시의 관계. 근데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반드시 써야 the very, the first 또는 뭐 the 최상급 이런 거에 있으면 관계대명사 위치든 who든 쓸 수 없고 반드시 that였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 최상급이라든지 더 퍼스트라든 이런 거 있으면 그게 D5이라든 이거는 뭐냐면 가장 최상급의 경우에 가장 키가 큰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각적으로 어쩌냐면 가장 지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데트에 쓰는 이유는 데트의 지시 기능하고 이 the very, the first, the 최상급의 소위 말한 지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하고 서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관계대명사 데트에도 비록 약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시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야 있어서 없는 데에도 선행사회가 표지가 없는 경우에도 이 that을 쓰는 게 더 자유로운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이것만 보시면 This letter that came yesterday 어제 온 이 편지가 postmarked 우편 소인이 찍혀 있었다 4주 전. 근데 여기는 you remember had no stamp는 반드시 이 경우는 that이 더 좋고 위치는 좀 어색하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도 기억하는데 그때 그 스탬프가 우표가 떨어져 있었던 그 편지예요. 이 편지. 그 말은 you remember로 인해서 너도 기억한다는 말은 이미 이게 소위 말하는 old information 이미 머릿속에 한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대시 더 정확하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Incidentally had no stamp. 우연히 지금 우표가 없었는데 처음 들어온 정도의 경우는 that보다는 that을 쓰면 안 되고 위치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도. 그리고 아까 접속사의 경우에도 뭐 that을 이렇게 쓰나 마나 똑같다고 했잖아요. 의미가. 근데 실제로 담화에서 보면은 the forecast says it's gonna rain 하면
그 일기예보는 비가 올 거라고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말해. 근데 이게 쓰는 경우와 안 쓰는 경우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에 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What's the weather tomorrow? 내일 날씨가 어때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이미 이게 올드 인포메이션이 돼서 대시 들어가 있는 게 더 정확하고요. 그냥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 자기가 하늘 보고 들어가면서 그냥 혼자 기분이 나서 이렇게 비 올 것 같아 곧 이럴 때는 이 대시 없는 경우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들어요. 감안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대트도 역시 보면 이렇게 하나 망을 이루고 있다. 이게 제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오늘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 한 소리가 여러 개의 소위 말하는 의미의 다중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아까 뱅크처럼 동음이어하고 다이어로 구별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이어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내부에는 서로 연결돼 있다. 또한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다이어와 동이어도 실은 정확하게 소리만 같다라는 것도 전혀 무관한 관계냐. 그것도 아주 태화되어 있지만 그것도 소리가 같다는 것도 하나의 관련성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뱅크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냥 별로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연사 선생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렇게 화면하고 음소거 다 제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우리 홍성신 교수님 오셨네요. 네. 선생님 영광입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와주셔서요. 예, 저기